오늘 이제 제 계획은 선물에 대한 얘기를 일단 일부 했기 때문에 다음에 이제 상세한 어떤 선물 매매자를 위한 이야기는 다음 뒤로 꼭지를 미루고 원래 오늘 제가 계획했던 거는 RSI, 모멘텀 이 부분을 얘기할 생각이었습니다. 즉 RSI의 모멘텀이라는 것은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볼린저 밴드와 혹은 그 외에 그 볼린저 밴드에 부수된 어떤 뭐 퍼센트 B, 밴드 위스 이런 것들을 같이 엮어서 트레이딩을 하는데 필수적인, 즉 볼린저 밴드에 따라다니는 볼린저 밴드의 보조지표인 퍼센트 B와 BW에 함께 이 RSI와 모멘텀을 이해를 해야 선물의 방향성을 아는데 가장 중요한 보조지표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지난번 볼린저 밴드를 이야기할 때 제가 그냥 얘기하지 않고 넘어가려 했던 부분까지 한꺼번에 하나의 어떤 묶음으로 넘어갈 생각이었는데, 일단은 계획을 잠시 바꾸어서 옵션을 먼저 이해를 하고 옵션에 대한 개론을 이야기를 하고 옵션과 선물을 묶어서 이 보조지표를 활용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 더 유용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일단 이번 시간은 옵션에 대한 어떤 개론을 이야기하는 시간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지금 이 녹화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제가 지난주 녹화 방송분하고 지금 이 부분하고 같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시간에 계속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 칠판 상태나 뭐 여러 가지 상태가 좀 별로 그렇게 깨끗한 상태는 아닌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다음번에 계획은 다음 시간에는 RSI, 모멘텀, 볼린저 밴드에 대한 심화 뭐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할 것이고, 오늘 할 이야기는 제가 옵션이라는 무엇인가, 즉 옵션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볼 기회를 갖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옵션은 제가 파생해서 선물과 옵션 두 가지에 대해서 개념을 이야기할 때 옵션은 바로 프리미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차이가 뭐냐면 우리가 선물을 이야기할 때 선물은 가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price, 선물은 가격이다. 그런데 옵션은 프리미엄이다. price와 프리미엄의 차이는 큰 거죠. 선물은 그 자체의 내재 가치를 가지고 사고 파는 것인데 옵션은 그 가치에 붙은 프리미엄을 거래하는 것이다. 말이 어렵습니다. 또 선물과 옵션의 또 다른 차이는 옵션은 우리가 변동성을 거래하는 것이고 선물은 방향성을 거래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 알 필요가 없지만 이런 데피니션이 어떤 면에서는 가장 우리가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그래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즉 선물은 오른다 내린다의 방향만 맞추면 되지만 옵션은 방향도 맞추되 방향도 가능하면 맞추되, 이 가능하면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방향도 가능하면 맞추되 얼마나 많이 방향이 움직일 것인지, 얼마나 큰 폭으로 움직일 것인지에 변동을 맞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 즉 how much 의 개념이 됩니다. 즉 선물은 방향을 맞추면 이 방향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수익의 폭이 줄고 늘고의 문제지만 옵션은 방향을 맞춰도 이 폭이 크지 못하면 오히려 손실이 날 수도 있는 것이 옵션이다. 그래서 옵션과 선물의 차이는 하여튼 무조건 옵션은 일단 얼마나 크게 움직일 것인지, 얼마나 크게 변동할 것인지, 즉 얼마나 많이 주가가 변하는가, 이 얼마나 많이라는 것이 중요하고 선물은 어느 쪽으로라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옵션에서도 얼마나 많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를 맞추면 더 좋은 방법이 된다. 라는 것인데, 옵션은, 자,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김치 공장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치 공장을 하는데, 내가 어떤 지역에서 김치 공장을 혹은 뭐 부식 공장을 이제 운영을 합니다. 운영을 하는데, 내가 다음 달에 이제 보니까 한 일주일, 한 달 정도 후에 우리 구 관내에서, 우리 구에서, 뭐 우리 동네에서, 뭐 시청에서 큰 행사가 있다. 즉, 뭐 시민의 날 이런 게 있다 가정을 하죠. 그러면 사람들이 밥 사 먹으러 많이 올 텐데, 이제 식당이라고 가정하죠. 밥을 중간에 이제 식당에 손님이 많이 늘 텐데, 재료를 얼마나 많이 준비하면 될까? 이제 고민을 합니다. 자, 이게 재료를 만약에 10명분을 준비를 했다가 손님이 100명을 오면 다 90명을 돌려보내야 되는데, 만약에 100명을 준비했다가 손님이 50명만 오면 50명은 손해다. 혹은 100명을 준비했는데 이 시민의 날이 취소가 돼버리면 이 100명이 다 손해다. 이것이 옵션인데, 이렇게 손해가 된다 하더라도 식당 주방에 있는 기본적인 주방기구나 뭐 의자나 각종 하드웨어들은 그대로 남아있을 테니까 내가 손실을 본 건 뭡니까? 여기서 이 사람의 예측한 숫자만큼의 준비한 부식 재료만큼의 손해만 보는 것이죠. 이거의 옵션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굉장히 처음에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옵션은. 옵션을 잘 아시는 분들은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아마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옵션이 뭔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우실 겁니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접근을 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론적인 게 아니라 프랙티컬하게 접근해 봅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가 100이다. 100인데 우리가 선물 거래를 하면 선물 거래 창에 선물을 거래를 종목을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종목이 뭐냐? 그냥 3월물이냐 6월물이냐 9월물이냐 이것만 선택하고, 그나마 1월물 거래들은 거의 없고 뭐 1월물 차월물은 아예 거래가 없으니까 현재 이제 3월달 넘었으니까 6월물 건월물인데 그냥 선물은 한 종목입니다. 오늘 선물 거래창에서 선물을 매수냐 매도냐를 정하고, 혹은 예전에는 환매수 환매도가 있었지만 지금은 환매수 환매도가 없는데 용어는 사용합니다. 환매수 환매도는 뭐냐면 선물을 매수한 선물을 되팔아서 이익 실현하거나 매도한 선물을 되사서 이익 실현하는 것 혹은 소진매는 것. 즉 매수한 선물을 청산하거나 매도한 선물을 청산하는 것을 매수한 선물을 청산하면 전매도, 매도한 선물을 청산하면 환매수 이렇게 부르는데, 지금은 환매, 전매의 개념은 남아있지만 거래에서는 그냥 매수, 매도만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선물 매수냐 매도나 보고 이 선물을 현재 수치에서 그냥 현물 사기치 똑같이 합니다. 선물 지수가 90이면 그냥 나는 98에 주문을 넣으면 나는 선물 지수가 98 정도에서 저가 매수하겠다 생각해서 우리 삼성전자 그 매매를 하면은 삼성전자가 현재 예를 들어서 30만 원이다. 주문을 넣을 때 시장가 30만 원 주문을 넣을 수도 있지만 28만 원에 딱 기다리고 주문을 넣고 기다리는 사람, 29만 원에 주문 넣고 기다리는 사람 있을 거고, 매도하는 사람은 30만 원에 매도하는 사람, 31만 원, 32만 원에 매도하는 사람이 따로 있겠죠. 근데 다행히 내가 28만 원에 매수 주문을 넣었는데 삼성전자 주가가 떨어져서 28만 원까지 오면 체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까지 안 오면 체결이 안 되죠. 선물 마찬가지죠. 선물 지수가 90인데 나는 98에 사겠다고 주문을 넣었을 때 선물 지수가 이때까지 내려와서 98까지 내려와서 98이 되면 98 매수가 체결이 되고, 이 98까지 안 내려오면 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옵션을 한번 볼까요? 옵션을 보면, 자, 이게 삼성전자입니다. 이게 선물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더 쉽게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현재 3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선물입니다.
현재 100포인트입니다. 옵션입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가 현재 100포인트입니다. 인데 삼성전자는 내가 저가 매수를 하고 싶다고 가정을 하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걸 팔거나 혹은 사고 싶을 때 방법은 30만 원에 주문을 넣거나 29만 9천 원에 넣거나 29만 8천 원에 매수 주문을 넣어서 다행히 이게 밑에까지 내려오면은 체결이 되고 이게 이제 매수죠. 이게 매도고 HTS 창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오면 체결이 되고 안 되면 체결이 안 됩니다. 현물 그렇죠. 선물 똑같습니다. 100포인트인데 나는 주문을 99.5에 내거나 뭐 예를 들어서 99에 내거나 98.5에 내거나 내가 주문을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여기까지 내려오면 체결이 되고 저가 주문에 내기를 하면 체결이 안 됩니다. 매수. 반대로 이제 선물은 매수와 매도가 있으니까 이건 매수 주문이 마찬가지고 뭐 매도 주문도 똑같은 방식으로 선물 매도를 했는데 똑같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보면 되겠죠. 근데 옵션은 현재 100포인트인데 코스피 지수가 100포인트인데 나는 예를 들어서 97.5에 주문을 넣었다. 그러면 저가 매수가 내려가도 되느냐? 들그덕 체결돼버립니다. 그냥 97.5 옵션 매수 이게 체결이 돼버립니다. 현재 100인데 97.5가 체결이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 혹은 주문 실수를 해서 현재 100인데 주문 실수라고 가정하죠. 뭐 102.5가 있는데 102.5에 주문을 했다. 주문 실수가 아니라 102.5에 주문은 102.5에 체결이 돼버립니다. 여기서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이 선물과 현물은 매수를 하든 매도를 하든 내가 그 가격 기준 가격으로 거래를 하는 것인데 옵션은 어떻습니까? 밑으로 주문 내면 밑으로 체결돼버리고 위로 주문 내면 위로 체결돼버립니다. 그냥.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이게 이해하는 것이 바로 옵션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냥 지름길이 되는데 우리가 옵션은 현재 코스피 지수가 100이면 코스피 지수가 100이면 나는 실제로 얼마에 살 수 있느냐 하면 대충 하여튼 100에서 얼마를 더 주고 대충 100한 2 혹은 뭐 100한 3 이런 값을 주고 이거를 사고 팔고 합니다. 그 다음에 현재 이게 지수 100인데 뭐 위에 있으면 어떠한 식으로든지 현재 자기 지수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더 돈을 붙여주고 사야 됩니다. 선물 100이면 100포인트 선물 매수 100포인트 걸리지 않습니까? 옵션 100포인트 매수 안 됩니다. 100포인트 매수하려면 100포인트 매수가 아니라 뭐 104포인트 매수의 금액을 지불하고 100포인트를 삽니다. 이게 바로 옵션의 프리미엄인데 이게 왜 붙느냐?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핵심인데 우리가 옵션은 종류가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옵션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콜 옵션, 풋 옵션. 즉 콜 옵션과 풋 옵션의 두 종류가 있는데 콜 옵션은 지수가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옵션이고 풋 옵션은 지수가 하락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래하는 것이 풋 옵션이다. 물론 매도 포지션으로 갔을 때는 문제는 틀리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렇다. 이야기는 선물은 한 종목을 가지고 떨어질 것 같으면 매도를 하고 상승할 것 같으면 매수를 하는데 옵션은 상승할 것 같으면 콜 옵션을 매수를 하고 하락할 것 같으면 풋 옵션을 매수를 한다. 이것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옵션은 선물과 달라서 프리미엄이 붙는다. 즉, 참 이게 설명하기도 어렵지만 이해하기도 어렵고 반대로 참 재밌고도 기가 찬 것이 바로 이게 옵션인데 이 옵션은 실체가 없습니다. 즉, 이것은 선물하고 비슷한데 만기일 날 지수 얼마에 코스피 200을 인도하기로 한 약속입니다.
만기일 날. 선물의 차이는 뭐냐면, 선물의 90원을 매수해서 100이 되면 만기일 날 나는 90의 돈을 지불했지만, 코스피 90의 돈을 선물로서 지불했지만, 만기일 날은 100에 해당하는 코스피 종목을 받는다. 이 선물 개념 아닙니까? 매수를 했을 때. 선물 매도를 했을 때는 100에서 매도를 했는데 만기일 날 만약에 90이 된다면 나는 100에서 90의 차이, 10 차이만큼의 차이 금액을 선물 매수자에게서 돈으로 받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옵션은 이게 아니고, 이 움직임이 아니고 어떤 수치를 딱 찍어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코스피 지수가 100이라면, 천천히 설명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100이라면 나는 만기일 날 104를 인도받겠다. 이런 황당한 약속을 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나는 코스피 100을 현재 콜옵션을 매수를 했다. 이 소리는, 콜옵션을 매수를 했다는 것은 뭐냐면, 만기일 날 104가 되든 106이 되든 108이 되든 나는 이 100의 값으로 이 104어치에 106어치에 코스피 200을 받겠다는 소리가 되고, 만약에 코스피가 현재 지수가 100인데 내 생각에는 만기일쯤 되면 대충 한 110쯤 되어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현재 100인데 110이 될 확률은 만기일에 될 확률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우선 당장 여기서 보면. 근데 나는 110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나는 110에 될 거라고, 여기에다가 예를 들면 루시안 룰렛을 해놓고 나는 110이 될 거라고 봐. 내가 만약에 여기서 현재 100시점에서 콜 옵션 110을 샀는데, 110짜리 콜 옵션을 샀는데, 110짜리 콜 옵션을 샀는데 만기일날 진짜 110이 되어버리면, 현재 수준이 100에서 나는 110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110짜리 콜 옵션을 샀는데 정말 110이 되면 이 10포인트만큼의 차이를 내가 가져간다. 나는 현재 선물 지수가 100인데, 코스피 지수가 100인데 만기일날 120이 될 거라고 가정을 하고 이거를 120에 사겠다는 약속을 했는 게 콜옵션 매수인데, 만기일날 현재 100 지점에서 120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약속을 했는데 만기일날 진짜 120이 돼버리면 현재 지점과의 차이, 즉 120-100은 20포인트를 무려 나는 그냥 순수익으로 가져와 버린다. 만약에 현재 지수가 100인데 나는 90으로 떨어질 거라고 본다. 떨어질 거라고 본다면 나는 90짜리 풋옵션을 산다. 90짜리 풋옵션을 샀는데 진짜 만기일날 90이 딱 돼버리면 10포인트 차익만큼의 이익을 내가 취한다. 단 조건은 이걸 사는데 이런 권리를 그냥 줄 수는 없다. 자, 당신이 100포인트에서 현재가 100포인트에 110, 만약에 만기일날 110이 되면 무려 10포인트의 이익을 가져가기로 하는 거래를 지금 약속을 하는데, 아무런 대가 없이 이런 약속을 하면 그냥 110 되면 10을 가져가고 110 안 되면 어떡하나? 아무것도 없잖아. 그럼 어떡하느냐? 주택복권 사듯이 현재 지금 100인데 110이 될 거라고 가정하고 이거를 지금 현재 당신이 하면 돈을 걸어라. 일부 예를 들어서 돈을 담은 10만 원이라도 하다못해 걸고, 만약에 110이 되면 정말 10포인트만큼 너 가져가라. 단 만약에 110 안 되면 이거는 없다. 110에서 0.1만 모자라도 이건 없다. 단 110을 샀는데 100에서 110을 샀는데 콜옵션을 샀는데 120이 됐다. 그거는 그냥 20포인트 다 줄게. 이 약속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권리죠, 권리.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콜옵션은 선물이나 현물처럼 짧은 단위로 계속 나누면 모든 사람이 이걸 다 사고 팔고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콜옵션은 행사가라는 것으로 분리를 합니다. 즉 콜옵션은
2.5포인트 기준으로 행사가를 결정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느냐면, 예를 들어서 현재 지금 코스피 지수가 100이다 그러면 그 위로 있는 콜옵션은 102.5, 그 다음에 105, 107.5, 밑으로는 97.5, 95, 그 다음에 92.5, 90 이런 식으로 2.5포인트마다의 베리에이션을 이렇게 둡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어떤 옵션에 있어서 이러한 어떤 2.5포인트 단위의 거래가 되어지는 이 폭을 가지고 우리는 이게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현재 행사가 현재가 100포인트이면 현재가 선물 지수가 예를 들어서 코스피 지수가 100이라면 이 옵션이 거기에 해당하는 이 옵션 100이 소위 말하는 등가격 옵션이 되고 코스피와 같은 옵션을 등가격 옵션이라 그러고 이 코스피보다 더 위로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수치가 놓여져 있는 이 위에 있는 것을 현재 위에 있는 것을 외가격이라 하고 현재 100인데 이미 아래쪽에 있는 것은 이런 것을 우리가 내가격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그 다음에 규약을 또 하나 하기를 반드시 옵션은 등가격을 중심으로 2개 이상의 종목이 상장되어 있어야 된다. 증권거래 상장을 합니다. 즉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현재 위로 콜옵션이 100인데 현재 지금 콜이 100인데 102.5, 105 오늘 이제 스타트를 시작을 합니다. 오늘 만기일 이후에 딱 만기 이제 3월물이 끝나고 4월물이 시작이 되는데 현재 100입니다. 기준가가. 그러면 위로 102.5, 105를 거래할 수 있는 준비를 해놨는데 바로 스타트에 선물지수가 올라가지고 코스피까지 딱 따라가면서 102.5까지 선물이 올라갔습니다. 지수가 지금 코스피가. 어떻게 됩니까? 위로 지금 하나밖에 이게 등가격이 되고 위로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바로 107.5라는 수치를 한 개 더 올려놓아 버립니다. 이게 또 거래되기 시작합니다. 또 이게 올라가서 이만큼 옵니다. 그러면 또 110이라는 거래가 또 한 개가 종목이 또 생겨버립니다. 그래 놓고 밑으로 내려갑니다. 이제 떨어져가지고 100 밑으로 내려가도 어떻게 됩니까? 여기 있는 종목은 그냥 살아남습니다. 또 밑으로 내려가서 이까지 오면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게 또 상장이 됩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옵션은 이 골물이 건월물이 끝나고 다음 월물이 시작이 딱 되면 5개 종목이 상장이 되죠. 등가격, 외가격 2개, 내가격 2개가 상장이 돼서 5개를 딱 숫자를 놓고 시작을 하는데 무슨 구체적인 종목이 있어서 상장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증권거래소에서 숫자를 정해서 올려놓으면 그 숫자 가지고 투자자들끼리 막 거래를 하면서 뭐 그게 각종 되는 거래 수수료나 뭐 이런 걸로 직원들이나 그 외 금융광에 종사하는 사람 먹여 살립니다. 이게 바로 노름인 중에서도 그냥 도박 중에서도 우리가 소위 하우스라 그러죠. 어떤 도박판이 벌어지면 그 주인이 도박장 개설료를 떼어먹고 나머지 가지고 사오는 것 바로 이게 옵션이죠. 종목이라면 사고팔고 계속 이루어지면서 서로가 윈윈할 수 있지만 옵션은 반드시 죽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나뉘어지는데 옵션은 무조건적으로 매도자가 유리합니다. 자, 그러면 매도자가 무조건 유리하다. 이게 무슨 소리냐? 지금 현재 설명한 거는 현재 등가격 100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 않느냐. 그 다음에 그럼 2.5 단위로 간다는 건 알겠는데 현재 코스피 지수가 100.5다. 그러면 등가격이 뭐냐? 그것은 4452에서 가까운 쪽이 등가격이 됩니다. 100.5면 당연히 100이 등가격. 그 다음에 102까지 현재 선물 진행되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그러면 102.5와 100 사이에서 102면 뭡니까? 102.5가 등가격. 이게 등가격이 되면 위에 2개가 돼야 되고 이게 등가격이 되면 또 하나 더 상장시키고 이런 식으로 아래로 상장시키다 보면 처음에 5개로 출발하는 옵션 종목이 만기일쯤 되면 이만큼 있습니다. 왜냐하면 옵션의 코스피 수치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종목들을 위로 밑으로 만들어 놓기 때문입니다. 현재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소위 말하는 콜 옵션 기준인데
자, 콜옵션은 이제부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죠. 지금 코스피 지수가 현재 100입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가 100인데 그럼 등 가격이 지금 100입니다. 101이라도 쳐도 좋습니다. 그러면 100이고 102.5와 105, 97.5와 95 이런 옵션 종목이 지금 현재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상장이 되어 있는데 나는 여기서부터 생각을 합니다. 고민을 합니다. 이번 주부터 지수가 오를 것 같다. 그러면 105를 매수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102.5를 매수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면 105가 실현 가능성이 높습니까? 102.5가 실현 가능성이 높습니까? 이거는 한 달 안에 무조건 내가 샀던데 도달만 하면 되는 건데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현재 지금 100인데 앞으로 만기일까지 내가 102.5의 콜옵션을 샀다는 얘기는 102.5, 즉 2.5포인트를 올라주면 만기일 안에 2.5포인트가 한 번만 올라주면 되고 그 다음에 105는 만기일까지 이만큼 가져야 되는데 그러면 도대체 이게 더 이룰 확률이 높은가? 이게 더 이룰 확률이 높은가? 이것은 답은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즉 이게 훨씬 가능성이 높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종목을 사는데 드는 돈, 즉 나는 현재 100 상태에서 아무 돈도 안 내고 102.5를 그냥 사놓고 102.5가 되면은 2.5만큼 돈을 나한테 줘. 근데 102.5가 안 되면 나는 안 해. 이런 계약은 있을 수가 없는 거니까 이 102.5를 사는데 상응하는, 즉 이 102.5짜리 복권을 사는데 상응하는 합당한 가격에 어떤 무언가의 대가를 지불해야 될 겁니다. 이게 프리미엄입니다. 근데 이 프리미엄이 105는 이거보다는 실현 가능성이 적으니까 이게 실현 가능성이 더 크니까 이 프리미엄은 102.5가 크고 105가 적을 겁니다. 당연히. 이만큼 확률이 적으니까. 만약에 107.5가 있다고 가정하면 7.5포인트 이거 좀 무리 아니야? 프리미엄이 확률이 적으니까 돈 날릴 가능성이 많으니까 프리미엄은 아주 적겠죠. 그런데 등 가격 100을 가지고 있다면 이건 프리미엄이 제일 크죠. 이거 프리미엄이 크죠. 이유는 뭡니까? 이미 지금 실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실현되어 있는 걸 나는 샀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만 더 올라도 오를 만큼 그냥 이윤을 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이미 실현되어 있는 건 프리미엄이 더 클 수밖에요. 97.5짜리 콜옵션은 어떻게 됩니까? 이미 실현 정도를 떠나갖고 이미 이 97.5짜리 콜옵션을 산다는 것은 이 차액, 즉 2.5포인트를 나는 이미 먹고 들어갔다는 얘기가 되니까 최소한 이 차액 2.5포인트 플러스 여기서 더 위로 상승해버릴 확률의 프리미엄이 더 붙는 것이고 95의 콜옵션은 이 기존자산 현재 100이니까 100과 95짜리 차이 5만큼은 이미 따고 들어가는 거니까 최소한 프리미엄은 5 플러스 얼마의 프리미엄이 될 거라는 거죠. 이게 콜옵션의 개념이고 그렇다면 풋옵션은 뭐냐? 풋옵션은 떨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100이 기준가로 가정을 하면 역시 102.5, 105 이렇게 있고 97.5, 95가 있다고 가정하면 현재 100에서 97.5까지 내려갔다 올 확률은 좀 크지만 95까지 갈 확률은 적을 것이고 야 설마 떨어져도 92.5까지 떨어지려고 더 적을 겁니다. 확률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프리미엄이 97.5는 좀 크고 100은 더 크고 95는 더 적고 92.5는 아주 적을 겁니다. 근데 이 92.5가 만약에 가능성이 아주 낮기 때문에 여기 프리미엄이 예를 들어서 100원이라고 가정을 하죠. 이건 프리미엄이 1000원이라고 가정을 합니다. 이거 프리미엄이 10,000원이라고 가정을 하죠. 그런데 프리미엄을 100원만 주고 샀는데 이게 정말로 지수가 나중에 한 달 이내에 떨어져가지고 92.5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무려 7.5포인트의 수익과 아울러 현재 지금 100포인트인 등 가격에 붙어있는 프리미엄이 존재하듯이 이게 프리미엄 붙어버리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나는 100원 주고 사서 이게 나중에 7.5면은 옵션을 한 개가 10만원이니까
75만 원이 되었고, 75만 원의 수익을 냈고, 거기다가 프리미엄이 더 붙으니까, 뭐 100만 원의 수익을 냈다고 해서 가정을 합니다. 계약당. 그러면은 도대체 얼마나 엄청난 수익을 냈느냐. 그래서 우리가 뭐 500배, 뭐 100배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풋옵션은 떨어지는 것, 콜옵션은 올라가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다만, 선물이 옵션 매수 매도가 있듯이 파생은 다 종목마다 매수 매도가 존재하는데, 복잡하겠지만 이 옵션에서 매도의 개념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즉, 콜 옵션 자체만 놓고 보죠. 콜 옵션도 이 자체로 매수와 매도가 가능합니다. 풋 옵션도 이 자체로 매수와 매도가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 항상 파생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로섬 게임입니다. 사는 사람이 있으면 파는 사람이 있습니다. 현물은 그냥 호가만으로 기세만으로도 오를 수 있지만 파생은 파는 사람이 있어야 사는 사람이 생긴다. 즉 현재 변가격 100인데 만약에 105짜리를 나간 사고 싶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제 105짜리가 증권거래소에서 숫자를 상정을 시켜놓으면 105가 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 그러면 105가 될 가능성이 나는 뭐 여기에 한 10만 원 정도 지불하고 여기 확률을 그려볼 만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은 이 10만 원을 받고 그래 너는 이거를 콜옵션을 매수해봐라. 나는 니한테 10만 원을 받을게. 이 10만 원을 받는 행위, 프리미엄을 받고 시작하는 행위를 우리가 옵션 매도라 그럽니다. 근데 받고 시작했는데 만약에 105까지 안 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프리미엄 지불한 거는 이 매도한 사람이 그냥 고스란히 챙겨가고 만약에 이까지 올라가 버리면 혹은 더 올라가 버리면 이 프리미엄을 받고 그래 105가 되면은 내가 너한테 돈을 주고 105가 안 되면 이 프리미엄은 내가 깨달았던 사람이 이 사람한테 다 물어줘야 됩니다. 이 차액을. 그것이 옵션 매도라 그러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콜옵션은 제가 7시간 강의를 말씀을 드릴 때 이런 얘기를 했죠. 옵션은 엄청나게 좋은 제도다. 왜냐? 오르면 무한대의 이익이 나고 반대로 가면 내가 반대로 갔을 경우에는 최소 한도 정도의 그냥 프리미엄만 날리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엄청나게 좋은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인 것이 기본적으로 옵션은 원래 구조 자체가 매도자에게 유리하게 돼 있다. 자, 옵션의 가격 구조를 한번 봅니다. 콜옵션은 예를 들어서 가격 결정 구조가 상당히 까다로운데 예를 들어서 옵션이 현재 등가격이 100이라고 가정을 하면 자 예를 들어서 콜옵션이라고 가정을 합니다. 현재 등가격이 100이라 하면 외가격은 102.5, 105 이게 외가격이 되고 내가격은 97.5, 95가 외가격이 된다는 얘기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그럼 이 가격에 프리미엄이 얼마가 붙나? 이 프리미엄에 얼마가 붙나? 이 프리미엄에 얼마가 붙나 하는 것은 우리가 거래소 호가 단위처럼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 당시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이 폭은. 즉 무슨 얘기냐면 옵션은 현재 종목은 정해지는데 이 종목에 붙는 프리미엄은 시장이 오를 것으로 보는 사람과 떨어질 것으로 보는 사람이 서로 적당한 가치를 주고받는 것입니다. 즉 옵션은 일단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100인데 102.5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내가 프리미엄을 얼마를 주면 당신이 102.5가 됐을 때 나한테 이거를 물어줄래? 이렇게 물어보면 이 사람은 에이 100에서 102.5 되는 거는 아주 쉽잖아. 이렇게 쉬운 것 같으면 나는 위험 부담이 크니까 너 나한테 돈 많이 주면 할까? 안 그러면 안 할래? 이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현재 이 프리미엄은 비쌉니다. 근데 현재 100인데 뭐 110이라고 가정하면 무려 10포인트 올라야 되니까 이 사람이 내가 110짜리를 만약에 사면 사실 그게 잘 될 확률이 없잖아. 110이 어떻게 잘 되겠어. 만약에 110이 안 돼버리면 109.9만 돼도 내가 프리미엄 내는 건 다 당신이 가져가는데 그럼 내가 얼마 주면 당신 이 권리를 나한테 줄래? 이 사람이 그럼 조금만 줘. 어차피 그냥 110 될 일 없으니까 나는 다음 푼돈 10,000원이라도 먹을래. 그럼 10,000원을 지불하고 이 권리를 사는 거죠. 근데 옵션 매도자는 뭐냐면
내가 생각할 때는 요만큼 올 리는 없다. 요만큼 올 리는 없다. 혹은 내가 생각할 때 요만큼 올 리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여기 형성되는 프리미엄을 내가 취하는 사람입니다. 즉 내가 현재 100인데 105가 될 리는 없어. 그러면 105에 프리미엄을 주고 105에 콜옵션을 사겠다는 사람이 바보지. 그래서 너는 105에부터 형성되는 프리미엄이 현재 약 한 1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내가 10만 원 그냥 덥석 딱 주문을 내가지고 콜옵션 105 매도 딱 내버리면 내 계좌에 바로 이 프리미엄이 탁 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104.99까지만 가고 시장이 만기일까지 104.99까지만 가고 105가 안 돼버리면 나는 이 사람한테 먹은 돈 중에 10원도 안 내주고 이 프리미엄 수입을 내가 다 해도 됩니다. 만약에 105가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받은 프리미엄을 다 물어주고 105보다 넘어서 버리면 넘어서는 만큼 차액, 예를 들어서 뭐 107.5가 돼버리면 2.5포인트 이거는 큽니다. 이제 점수가. 또 110이 되면 더 큰 거 막 무한대로 오르는 만큼 계속 물어줘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바보가 콜옵션을 매도하나. 내가 만약 매도할 때는 프리미엄 안 먹고 최대 이익은 내가 프리미엄 요구에 다 안 돼. 그냥 요거 주면 프리미엄 주면 그래 고마워 딱 받아서 설마 요만큼 안 될 거야 했는데 정말 돼버리면 요 작은 프리미엄 먹으려고 그 이후로 넘어가는 건 무한대로 내가 돈을 벌는데 누가 하나. 그러냐 그게 아니죠. 왜냐 내가 콜옵션 매도를 했어. 올라오면 도로 환매수를 즉 쉽게 말하면 내가 매도했던 거를 시장에 도로 내놓고 또 팔겠다는 사람한테 도로 던져버리면 되니까 환매수를 해버리면 되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반대로 청산을 해버리면 되니까 이것은 생각보다 그렇게 위험하지 않은데 다만 지난번처럼 미국에서 뭐 그린스펀이 갑자기 금리를 팡 떨어뜨린다든지 혹은 빈라덴이 갑자기 폭격을 빵 한다든지 해가지고 이럴 틈이 없으면 이게 사건이 나는 겁니다. 아침에 기업 상승으로 팡 출발해버리고 개발하고 떨어져 버리면 오버나이트 했다가 자칫 잘못하면 매도자가 예를 들어서 현재 100포인트인데 나는 105포인트까지 안 갈 거라고 생각하고 105포인트에 사겠다는 사람한테 10만원 프리미엄을 받고 매도를 딱 했는데 아침에 스타트가 바로 110으로 출발했다 가정을 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무려 5포인트입니다. 선물의 5포인트면 어떻게 됩니까? 5 곱하기 코스피 지수 곱하기 50만원이죠. 옵션은 어떻게 됩니까? 5포인트면 5 곱하기 코스피 지수 곱하기 10만원입니다. 그래도 이게 돈이 얼마입니까? 엄청난, 이거 프리미엄 요구 먹으려고 엄청난 손해를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콜옵션 매도는 위험하다라고 알려져 있는 것은 보이는데, 그러면 이 손익 구조가 어떻게 되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옵션은 프리미엄이라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해서 우리가 흔히 제일 많이 쓰는 모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현재 이 모형은 우리가 시장에서 제일 많이 쓰는 모형입니다. 이것은 수익 플러스 이윤이 나는 거고 이것은 수익이 마이너스 손실이 나는 거고 이것은 지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를 지금 100포인트라고 가정을 하죠. 그러면 우리가 콜옵션을 매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나? 내가 콜옵션을 매수를 할 때 100포인트의 콜옵션을 매수를 한다 손 치더라도 이미 거기에 붙은 프리미엄을 더 내고 매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내가 매수를 했을 때 이러한 그래프를 가지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바로 이게 프리미엄이고 이게 이익의 폭이 되는데 100포인트를 프리미엄을 3을 줬다고 가정을 하죠. 100포인트 콜옵션을 매수를 하는데 100포인트 콜옵션 매수를 하는데 프리미엄을 3을 줬다고 가정을 하면 만약에 내가 100포인트 콜옵션을 사서 만기일에 100포인트가 콜옵션이 안 되면 이 100포인트 안 되면 100포인트에서 조금이라도 미달을 하면 이 프리미엄 3포인트 폭 즉 요게 3이라고 가정을 하면 마이너스 3만큼의 이 폭은 고스란히 손실이다. 고스란히. 그 다음에 설령 내가 100포인트 콜옵션을 사서 101, 102, 103 했다 하더라도 101이나 102 상황에서는 이미 프리미엄을 3을 내가 3매 프리미엄을 지불했기 때문에 실제로 나는 103이 돼야 본전이다.
무슨 얘기냐면 콜옵션 100을 샀다 손 치더라도 내가 본전은 거기에 준 프리미엄 플러스 된 지수, 이게 바로 손익분기점이다. 그럼 행사가가 100짜리를 샀는데 만약에 이게 지수가 여기가 100이고 여기가 0고 이게 지수가 상승하는 거라고 치자면은 지수가 100도 안 되게 끝나버리면 이 프리미엄은 그대로 다 손실이고, 올랐다 하더라도 103포인트까지는 손실을 축소하는 것이고 103포인트 이상은 그대로 기하급수적인 이익이 지수가 오르는 만큼은 계속 나는 것이 콜옵션이다. 콜옵션의 매도는 이 반대의 상황으로 가는데, 제가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이 강의의 진행이 생각보다 많이 더뎠습니다. 즉 옵션이 개인 투자자들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할 수 있을까라는 계획 없이 지금 얘기를 해서 제가 계획이 좀 길어졌던 것 같고, 다음 시간에는 일단 계획대로 일단 보조지표를 한번 텀을 진행해서 일단 포인트를 잡은 다음에 다시 옵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